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를 이해하라. 이제 세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옥상철 이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법인 컨설팅 화법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책, 일부 법인 컨설팅의 기초 개념 중에서 토픽 3,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체계를 이해하라. 그 내용인데요. 다양한 세금들이 있는데 개인이 내는 세금들 중에 결국에 끝에 가서 고민하게 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세금의 네. 종착역. 그게 이제 상속세라고 할 수 있죠. 예. 증여세라고 하면 상속세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상속을 고민을 해서 먼저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속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연결되는 건데 네. 그래서 개인한테는 아주 중요한 세금이라고. 뭐 절세 전략이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렇죠. 좀 방대하죠. 네. 상속세라는 거를 줄이는 큰 챕터가 두 개 있다라고 하면 네. 하나는 상속세를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첫 번째인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재산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상속세를 납부하는 분들은 100명에 2명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분들의 재산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상위 2%라고 하면 재산은 계속 늘어나세요. 그렇죠. 줄지 않죠. 제가 60인분을 만났는데 네. 이분이 90, 100까지 산다고 하면 30년 동안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겠어요. 제가 고객을 엊그저께도 만나서 그분이 나이가 58세, 7세신데 네. 내가 이제부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9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과거 30년과 앞으로 30년 중에 재산이 어느 게 더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했더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게 뒤에가 더 늘어나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거는 나중에 정말 죽기 직전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고민해서 내가 늘어날 재산을 미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거에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사전 증여거든요. 미리미리 증여하는 거죠. 미리미리 증여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되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컨설팅을 드려야 돼. 이거는 내용이고 드리려면 상속세도 알아야 되고 증여세도 알아야 되고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상속세에는 어떤 재산들이 포함이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뭐 부동산별로 주식별로 현금별로 이런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공부를 깊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와닿았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절세 전략 뭐 이런 거 뭐 이런 어떤 상속세를 낮춘다 뭐 그리고 재원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저도 뭐 필드에서 영업을 하지만 네. 상속세 이런 거 얘기 꺼내면 이제부터 뭐 쓰고 가야지 뭐 언제 내가 돈이 네. 안 모여 뭐 내 전성기는 지나갔어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네. 58세 60세이신 분들이 그렇죠. 그 재산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왕성하세요 지금. 네, 계속 재산은 증식될 가능성이 네, 크고 계속 갖고 더 계시는 보시고. 부동산은 더 맞아요.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상속세에도 해당이 되실 계속 거고 더 늘어날 거고. 갑자기 브랜드 죄송한데 좀 약간 사이드 얘기인데 네네. 워렌 버핏의 재산이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 늘기 시작했다는 게 맞아요. 와닿네요. 네, 되게 그러니까. 연세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지금도 늘어나고 계시죠. 그렇죠. 부가 증가하는 속도가 나이가 들수록 네, 더 맞아요. 빠르게 는다는 게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다 70세 이상. 맞네요. 진짜 그 부자들한테. 이 책에 보면 그 이 토픽에 또 계약 사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 계약 사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거는 이제 보험과 연결된 상속세, 증여세를 말씀드린 건데 네. 저희가 이제 법인 대표님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났어요.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이분이 보니까 법인 대표기는 한데 네. 그 법인은 거의 그 운영을 하지 않고 계시고 그냥 네. 빌딩만 이제 갖고 계시는 아하. 분이시고요. 그 빌딩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그냥 운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별게 없는 거예요. 얘기할 게. 그러니까 뭐 법인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법인에는 관심이 법인에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저도 얘기를 하다가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공기가 뭔가 이게 쫙 집중되는 분위기가 있고 헛도는 분위기가 있죠. 헛도는구나. 뭔가를 꺼내 이분 이거에 관심이 없네. 그렇죠.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안 되고 그냥 소개는 받았으니까 이분도 뭘 해줘야 되나 싶긴 한데 뭐 그런 계약을 사실 뭐 받아올 수도 있지만 이 빌딩이 두 개나 있는 분인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빌딩이 본인 명의로 하냐 네네. 그리고
배우자 부인 명의로 하나 아. 이렇게 있으시고 임대소득이 있으시고 예, 예.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세금은 얘기 안 해도 돼 뭐 이런 분이신 거죠. 근데 이분이 보험을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막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는 상담을 할 때 세금 얘기 뭐 법인 컨설팅 이게 안 먹히겠다 싶으면 그냥 보험으로 들어가요. 어. 네, 그냥 보험은 제가 제일 잘 알고 그렇죠. 예, 자산가 분들도 보험을 저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네. 보험 얘기로 들어가서 아주 간단한 원리인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로 되어 있는 보험 상품을 설명을 드리고 계약자, 수익자 같으면 네. 계약자의 소득으로 낸 보험료를 나중에 사망 시에 수익자가 받게 되면 사망 시 상속세 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흠. 세금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네요. 정말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상속세 포함되지 먹혔네요. 않는, 네. 네. 재산이 있단 말이야?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빌딩이 있으시니까 크로스로 계약을 하시면 돼요. 사모님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는 대표님. 네. 대표님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는 사모님. 네. 이렇게 크로스로 제안을 그 자리에서 드렸고 아하. 그 처음 자리에- 만나가지고요? 네. 어. 그 자리에서 그 설계를 해서 보험료를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냥 뭐 나오죠. 몇백만 원 네네. 나오는데 아주 크게는 아직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두 분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이즈로 크로스로 계약을 두 번째 만나서 바로 했어요. 그럼 첫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죠. 보험료 오히려 보여주시고? 컨셉이 안 먹혀서 보험으로 훅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저의 이 지식은 상속세에 대한 기초 지식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건물에 대한 얘기, 증여에 대한 얘기, 사전 증여 그리고 상속세 과표에 어떻게 포함되는지 이 보험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다양한 걸 물어보셨죠. 그런 거에 네네. 대해서 제가 또 충분히 답을 해드렸고.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법인 그렇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 웬만한 질문에는 즉답을 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돼요. 그 자리에서 다 답을 하니까 어느 정도 신뢰와 믿음이 생긴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제안 드린 내용들이 맞습니다.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예.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그래서 사례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네. 그 자리에서 증문즉답이 네.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바로 답이 돼야지. 죄송한데요, 제가 네. 찾아볼게요. 이러면은 또 이게 법인 훅 영업을 떨어지잖아요, 하는 그죠? 법인 영업을 하는 FC라고 네. 하면 물론 다 대답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 자리에서 회계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 그래서 내가 바로 전화할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돼요. 3번 전화하면 한 분은 받거든요. 네, 그렇게 있어야 되고 네네. 즉답할 정도의 실력은 네. 좀 갖춰놔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예. 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한 계약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운도 많이 따른 거 아니 뭐 그래도 또 이제 또 이렇게 뭐 잘 하셨으니까 계약이 됐을 거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요 토픽에서의 교훈은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도 있고, 네. 그러니 고객분하고 법인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안하러 갔다가 이거 아니네 하고서 네. 상속 얘기를 꺼냈을 때 그렇죠. 임기응변도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될 수 있었다. 기억하실 거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만 네. 원만한 상담이 되고 그걸 결국은 또 보험이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마무리로 잠깐 말씀드렸던 네네. 거예요. 아까 처음에 네. 말씀드렸던 네. 상속세는 네.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것과 재원 마련을 하는 건데 상속세 자체를 줄이는 거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재원 마련은 보험으로 하시라는 거. 예. 금융상품 중에는 보험상품만이 상속세 재원을 세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는 거를 아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있으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재원이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네, 세금이 다 발생하죠. 또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네, 오늘 말씀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것들 많이 또 학습해 가시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을 활용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